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첼시의 성골 뉴스 미드필더 코너 갤러거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의 이적이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코너 갤러거는 지난 시즌 부상 없이 많은 경기를 치렀고 때로는 주장 완장을 달기도 하며 미드필더에서 많은 역할을 해줬는데요. 이런 코너 갤러거를 첼시는 왜 팔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적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남자 중 하나죠. 막타 장인 로마노가 갤러거의 이적 사가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코너 갤러거가 화요일에 마드리드로 이동하여 아틀레티코로의 이적을 완료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즉 코너 갤러거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행이 임박했다는 얘기겠죠. 또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은 갤러거를 자신의 여름 재건, 여름 리빌딩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대 감독도 원한다는 거겠죠. 갤러거의 지난 시즌은 어땠을까요? 이 자료는 스카이 스포츠에서 정리한 자료인데요. 어시스트 7개로 첼시 내 2위, 기회 창출 53에 첼시 내 2위, 경합 성공, 태클 성공, 인터셉트, 소유권 승리까지 첼시 내에서 모두 1위인 미드필더였습니다. 물론 이건 갤러거가 많이 출전했기 때문에 누적치에서 앞서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꽤나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죠. 스탯상으로는 말입니다. 이적 전문 사이트 트랜스퍼마크트에서 나온 기사에 따르면 첼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코너 갤러거를 넘기는 대가로 4천만 유로라는 이적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4천만 유로가 우리 돈으로 600억 정도 되고요.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분들을 위해 비교해드리자면 2015년에 손흥민이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갈 때 받았던 이적료가 3천만 유로입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그리고 전체적으로 높아진 이적 시장의 이적료 등을 감안하더라도 결코 적지 않은 금액 내지는 첼시가 꽤 장사를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이죠. 첼시가 갤러거를 팔려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돈이고요. 두 번째는 갤러거의 플레이 스타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돈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거는 계약 기간이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즉 이번 시즌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첼시로서의 마지막 시즌이고요.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팔지 못하면 이적료 없이 다른 팀과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즉 첼시는 갤러거와 같이 갈 생각이 없다면 혹은 재계약을 할 생각이 없다면 무조건 팔아야죠.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겨울 이적 시장도 있는데 말이죠. 겨울 이적 시장까지 가면 갤러거의 계약 기간은 6개월 남은 상태입니다. 어차피 다른 팀 입장에서는 6개월만 기다리면 되므로 굳이 이적료까지 지출하면서 갤러거를 데려오고 싶진 않겠죠. 게다가 겨울 이적 시장은 상대적으로 여름에 비해서 거래가 적게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이 갤러거를 팔 수 있는 적기입니다. 또 갤러거는 첼시 유스 출신입니다. 갤러거라는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지출한 이적료가 0원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유스 선수를 팔기만 한다면 첼시 재정에 그대로 플러스로 찍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첼시 구단 차원에서는 갤러거를 팔아야 하는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 플레이 스타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갤러거의 플레이 스타일을 알아야겠죠. 갤러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드워커, 즉 개같이 많이 뛰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 스타일입니다. 그런 플레이 스타일 덕에 갤러거와 박지성을 합한 갤지성이라는 별명이 붙을 때도 있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장점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경합 능력이 괜찮습니다. 몸싸움하기를 좋아하고 많은 활동량으로 압박 상황에 가담합니다. 많이 뛰는 미드필더의 전형적인 플레이죠. 또 생각보다 빠따, 그러니까 슈팅력 내지는 볼줄이 좋습니다. 이 역시 갤러거의 장점으로 여겨지는 점 중 하나죠. 그렇다면 갤러거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지적받는 지점은 공격형 미드필더 치고 너무 투박하다는 겁니다. 그 투박함의 임팩트가 가장 컸던 건 지난 시즌 리버풀과 펼쳐진 리그컵 결승전입니다. 지금도 단독 찬스에서 공을 잡은 갤러거, 빠른 슈팅 타이밍을 가져가지 못하고 한 타이밍 늦은 슈팅을 가져가다 켈러가 각도를 좁힐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천군 같은 찬스를 날려버리죠. 지금도 역습 상황에서 잭슨이 수비를 잘 몰아놓고 갤러거에게 패스. 이때 갤러거의 자세를 보시면 그냥 평범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슈팅할 때 뒤쪽에서 어떤 컨택이 없었는데도 자세가 무너지면서 공이 하늘로 떠버립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한다면 이런 찬스에서 최소한 유효 슈팅은 가져가 줘야겠죠. 이런 큰 경기에서의 미스, 이런 임팩트들이 쌓이다 보니 첼시 내부에서도 엄청난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그래도 첼시가 최근에 리그 순위는 아쉽지만 결국엔 우승을 노리려고 하는 팀입니다. 그럼 상위권 팀들의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플레이메이커와 비교했을 때는 갤러거가 많이 아쉽죠. 아스날의 웨데고르,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맨시티의 포든이나 케빈 더브라이너, 레알 마드리드의 벨링엄, 바르셀로나의 페드리, 레버쿠젠의 비르츠 같은 선수들만 봐도 첼시가 우승으로 가려면 갤러거 같이 투박한 프로필의 미드필더는 많이 아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첼시 내부적인 미드필더 상황을 봐도 충분히 포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가 가능한 선수들을 읊어보면 추크의 메카, 은쿵쿠, 폴 파머, 주스버리올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미 미드필더는 많이 영입한 상태고 이제는 정리를 해나가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것들 역시 갤러거를 파는데 충분한 근거가 되겠죠. 이렇게 갤러거가 첼시를 떠나게 될 것 같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갤러거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향하게 되면서 첼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어린 공격수 사무 오모로디온이라는 선수를 영입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연쇄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제작할 예정이 오니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과연 첼시는 이번 이적 시장을 성공적으로 보내서 다음 시즌에 더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